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이라는 도시가 가진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여행사를 운영 중인 윤택경이라고 합니다. 로컬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개개인의 취향들을 고려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 또는 여행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유명 관광지 위주로 여행을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천천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여행 컨텐츠들을 만들므로써 그 방향을 계속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여행의 새로운 지표를 열고 계신 분입니다. 나나리즘 윤택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행업을 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이 확 와요. 보통 대표님 하면은 좀 약간 중후한 느낌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젊고 자유로운 영혼이 이렇게 막 뿜뿜 느껴지는. 마냥 동안은 아니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사를 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여행은 좋아하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닌데 좀 일상에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져요. 대표님한테 여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 반대로 오히려 막 엄청 특별하다기보다 그냥 생각나면 저희는 자주 여행을 가거든요. 이제 오히려 여행이 곧 일상. 네네. 이제 여행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뭐 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부분에서 뭐 막힌다든지 가서 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여행을 가서 직접 보고 오는 편이어서 여행을 오히려 특별한 순간에만 간다기보다 일상적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행사 대표에게는 여행이 또 그런 의미군요. 네. 그 회사 이름이 나나리즘이에요. 네. 처음에 전 들었을 때 뭐? 두 번 물어봤어요. 뭐? 나나리즘. 네네. 그만큼 독특하고 여행사 이름 치고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결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네네. 어떤 뜻이에요? 뭔가 상품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진짜 이거보다 저희가 만들고 싶은 이름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왜 사업을 하고 싶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고 뭔가 그런 라이프 스타일들을 다양한 여행을 통해서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자, 그리고 뭐 나다움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나나라는 그 단어가 한글이거든요. 네. 나 해가지고 나나리즘, 그리고 그걸 퍼트리는, 그런 문화를 퍼트리는 걸 생각해서 나나리즘으로. 이름도 특별한 만큼 분명히 나나리즘이 추구하는 여행 상품들도 뭔가 다를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상품을 만드세요? 로컬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좀 더 개개인의 취향을 고려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아니면 이제 여행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을 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나요? 2, 3년? 네. 2년이 이제 2년째가 돼가지고. 참 시기가 묘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또 그 공동 대표가 부인이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은 일을 하고 창업을 하셨는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뜻도 진짜 잘 맞아야 되고, 네. 부부가 뭐 직장에서도 같이 있고 집에서도 같이 있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저희가 포항에 내려오기 전에 세종시에 있었는데 그때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제 옆에 있는 사수,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죠. 선배님으로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부사수로, 선배. 네네, 직장 선배였고 사업적으로 교류가 많은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맡았던 사업이 지역 자원들을 발굴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축제로서 소개를 한다든지 이제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뭐 재미 요소를 이끌어내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되게 창작에 대한 생각이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거를 직접 만들어서 우리 사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직장 동료 사이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둘 다 결심을 하게 됐죠. 이제 퇴사를 하고 우리 사업을 하자. 더 늦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둘 다 퇴사를 결심하고 포항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직장에서 선후배로 만나서 네. 부인께서 선배였는데 네네. 누나. 네네. 누나시죠. 어려운 누나고 선배고 그랬었는데 어떤 일적으로 어떤 비슷한 또 열정을 갖고 있고 이런 네. 얘기를 나누면서 좀 사랑이 싹트고 같이 일하다 보면은 좀 트러블 생길 때는 없습니까? 다른 분들과 얘기할 때는 진짜 부부니까 의견도 잘 맞고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더 이제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겹쳐 있다 보니까 다투게 되는 상황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각자의 이제 인사이트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또 사적인 영역도 겹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조용히 하루를 보낸다든지 뭐 그런 날들도 가끔 있어서. 네네. 예. 처음에는 그냥 뭐 열심히 하는 젊은 이제 후배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되게 어른스럽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저를 이제 든든하게 좀 많이 도와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남자로 느껴지더라고요. 특정 사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침 일찍이 나가서 제가 몸을 쓰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같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예, 좀 남자로 느꼈습니다. 일단은 출근하면서 그 사무실 문 열면서 싸우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싸웠던 적도 있고 서로 이제 각자의 주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감정적으로 좀 다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직장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집으로까지 가서 그 감정들이 유지되니까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좀 부정적일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누구보다 가장 옆에 있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잘 아는 친구이자 뭐 사업 파트너로서도 있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에는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그런 좀 긍정적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뭐 서로 뜻이 맞고 그렇다고는 해도 뭐 좀 창작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그냥 쭉 다니면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창업을 결심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부부가 같이. 보통 그런 경우면은 약간 안전장치로 둘 중에 하나는 직장을 다니고 하나는 창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신이 있으셨나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무슨 생각으로 나왔지?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가 나가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있었지 무슨 사업을 할 거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 그랬어요? 같아요. 네네.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에 되게 뭔가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우리는 사업을 한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알았으면 오히려 겁이 나서 아예 시작 자체를 못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도 준비 과정이 조금 있었던 게 이제 제가 포항에 처음 내려올 때 바로 창업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직장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와이프가 그동안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을 받으면서 창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긴 했거든요. 완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건 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예,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떤 뭐 확신이 있어서 시작한 거는 아니고 약간 젊은 패기로 그렇죠. 그게 약간의 제일 무모함도 사실은 좀 네네. 있었고 네. 근데 그 사업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런 변수가 생겼어요. 네네. 여행이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맞으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폐업도 엄청나게 많이 했었고 그렇죠. 이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원망은 안 드셨어요? 지금 여행업을 하지 말라는 뭔가 신의 계시 같은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뭔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기존하고 여행업이 가야 되는 방향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서 저희는 근데 시작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다음 여행 시장은 어떻게 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예, 그때 뭔가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면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했던 게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서 예,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절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기회가 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판이 바뀌는 시기이니까 진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대표님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잘 오셨는데 사실 막상 그 순간에서는 진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수입이라는 게 일정치 않고 0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상황을 분명히 겪으셨을 텐데요. 또 가장이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셨어요? 압박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심각성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여행 시장의 분위기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는 진짜 수입이 거의 그냥 그나마 있던 수입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 수준으로 갔었거든요. 이제 여행업 자체가 우리가 아직 도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예, 그게 이제 작년 5월쯤이었어요. 근데 이제 5월 이제쯤에 이제 임신까지 소식을 듣게 되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되게 뭔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임신을 해서 뭔가 그 아이가 다시 온다는 그거 자체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럼요, 예, 축복인데.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그거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그거에 더 집중을 하고 좋은 감정은 가져가야겠다. 그 아이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이가 생기고 또 지원 사업 저희가 준비하던 게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회도 생겼고 그래서 아 복덩이가 왔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잘 가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고 하니까 오히려 외부 활동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제 사업적 수완이 많이 없어서 오히려 집에 계속 있으면서 2월 달에 아이가 나왔는데 거의 100일이 될 때까지는 거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챙기면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상황일 때 차라리 좀 더 가족을 챙길 수 있는 시간으로 쓸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웠던 시간이었기도 해서 예.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그냥 순응하면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타면서 그렇게 시간을 잘 보내셨네요. 어쨌든 그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 그 힘들다는 여행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잘 오셨는데요. 그 비결이 진짜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 내놓으신 거예요? 여행 상품 자체를 저희가 이제 국내 여행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니즈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인데 약간 좀 더 느리고 자세히 보는 여행의 형태가 이제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던 상황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여행 상품과는 조금 다른 좀 더 그 관광지나 아니면 여행지 그리고 그 장소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상품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포항이라는 지역이 워낙 전통 관광 형태의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20, 30대가 좀 좋아할 만한 상품을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서 그런 분석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던 게 구룡마을의 전설 용해승천이라는 이제 비대면 형식의 이제 오프라인 키트 온라인 앱을 활용한 여행 상품을 만들게 되고 그거랑 같이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했던 택시 투어 상품 그리고 이제 그거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젊은 고객층들이 이제 돌아갈 때 사갈 수 있는 굿즈 상품들 이렇게 기획을 해서 현재는 이제 포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진출하고 기존의 그 인사이트 모인 걸 기반으로 또 다른 여행 상품들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포항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런칭을 했던 상품은 이제 포항 택시 투어인데요. 저희가 처음 포항에 내려왔을 때 이제 포항에 보면 이제 관광지 간 거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도보 여행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이제 포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관광지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현지 출신 기사님들만 섭외를 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는 현지인 분들을 섭외하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고객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그리고 요즘 그 나이대에 맞는 트렌드 관광지를 추천을 해서 동선을 짠 다음에 두 분한테 이제 연결을 시켜드려서 좀 더 효율적인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택시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런칭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룡마을의 전설 용해승천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여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음에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품인데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키트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제작한 앱을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앱에 접속을 하면 이제 여행지 동선이 나오거든요. 그 여행지에 도착을 하면 이제 퀴즈가 제공이 되고 그 퀴즈들을 풀면 이제 미션 키트랑 함께 활용해서 다음 장소로 안내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동백꽃 필무렵이라는 촬영지를 알고 구룡포로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구룡포가 가지고 있는 역사나 설화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구룡포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구룡포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 또 재방문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포항시랑 함께 기획을 해서 운영을 했던 상품인데요. 이제 포항시에 갑작스럽게 이제 갯마을차차차라는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서 생각지 못한 장소가 관광지가 된 형태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 갯마을차차차의 그 공진시장으로 나왔던 청아시장 그런 장소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관광지가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 이제 관광 장소로서 알려지거나 안내하는 내용들이 많이 없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대처해줘서 관광지로서의 뭔가 조건을 갖추게 됐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랑 협력을 해서 그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나나리즘 여행 상품 이용해 보신 분들 진짜 호평이 자자하던데 네.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 있으세요? 택시 투어를 이제 재작년 7월에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딱 런칭하고 아 이게 고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딱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리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이제 택시 투어를 이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마조마했죠. 아 이게 후기가 어떻게 날까? 사람들이 만족을 하셨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끝나고 기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자세히 들어봤는데 너무 이제 포항이 예쁜 곳도 많고 분위기가 좋아서 이제 술도 마시고 시간도 연장하고 하다 보니까 막 기사님한테 같이 드시자고 막 먼저 권유까지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음 날 집에 갈 때도 이 택시를 타고 싶다고 따로 돈 드릴 테니까 좀 태워달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 런칭을 해서 첫 판매가 된 거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 진짜 이게 이 지역에 필요한 상품이었구나. 이 친구들이 그냥 걸어서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했었으면 되게 불편함도 많고 그런 경험들을 못했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리뷰를 남겨준 게 아 포항에서 너무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막 정말 장문의 리뷰를 남겼어요. 어머, 첫 어머. 리뷰였는데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게 팔리는구나 이것도 실감이 나고 그리고 진짜 야 뭔가 돈을 버는 행위지만 진짜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엄청 짜릿했을 것 같아요. 네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상품을 내놓으면서도 그 첫 번째 고객 그렇게 또 만족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까지 막 이렇게 막 찌릿찌릿한 와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리뷰가 그렇게 잘 나오면 또 뒤는 더 술술 잘 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미션 장소에서는 QR코드를 입력하는 장소가 있네요. 잠자는 예수인의 귀가 있네요. 이거를 QR코드를 폰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면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윤택경 대표님께서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뒷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키워드 토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키워드를 던져드리면 대표님께서 거기 얽힌 이야기를 쫙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보여드릴게요. 100만 원. 예, 이거 무슨 얘기예요, 100만 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저희도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정상 궤도에 아직 오르지 못해서 이제 생활 자체의 영향,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소상공인 대출을 이제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보증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출을 받기 위한 그 보증금을 네네.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나. 그때 당시에 이제 밥을 사 먹는 것조차도 되게 아껴가면서 먹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되게 이제 주변에 또 근데 사업을 하면서 피해는 주고 싶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중간에 고향 친구를 잠깐 만나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술 마시면서 좀 푸념을 했었나 봐요.
힘들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막 예민해지고 서로 많이 이제 고민할 게 많아진다 막 이런 생각을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간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야, 너 계좌번호 좀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면접 끝나고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이 친구가 100만 원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그때 설명도 안 하고. 예, 대출 제가 뭐 그거 한다고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근데 그때 그 100만 원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는데 그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때 야. 저희가 좀 심적으로 되게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100만 원을 딱 받으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거를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좀 용기가 더 나서 그래 일단 더 해보자. 그때 그 100만 원이 되게 야. 저희 사업을 이어가는 데 되게 큰 힘이 됐어가지고 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죠, 진짜. 네.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고 네네. 울컥했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그 친구 인사 좀 해줘요, 지금 방송으로. 이름 뭐예요? 동호야 잘 있니? 너한테 보라고 얘기해야겠다 방송. 아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지. 고마워 동호야 또 보자. 조만간 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자, 두 번째 키워드 더 궁금해집니다. 비보이. 네네. 아니, 비보이. 우리 대표님이 비보이인가요? 네 비보이로 이제 활동을 좀 했어가지고 예. 이제 어쩐지 약간 그 분위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분위기를 아예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네가 춤을 춘다고? 뭐 이런 분들 반응이 많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친구 통해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제가 되게 소극적인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냥 친구들이 말 걸면 말하고 그냥 친한 애들끼리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비보이라는 춤을 춘다는 건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워낙 소문이 많이 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면서 이 친구 무대를 딱 봤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살면서 자기 자신을 막 저렇게 표현하고 무대를 저렇게 자신 있게 꾸미는 게 너무 멋있어서 멋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너도 비보이 해볼래? 딱 그랬는데 제 성격상 먼저 하겠다는 말은 절대 못하던 때였으니까 물어봤을 때 제 그때 당시의 성격으로 따지면 아니 내가 무슨 춤이야 이게 맞는데 그거는 내가 춰야겠다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추고 싶다고 딱 그랬죠. 거기 그때 보고 있던 친구들 되게 놀라가지고 진지하게 진짜 하고 싶냐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비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가 하는 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이 비보이라는 춤을 접하면서 정말 많이 성격도 변하고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뭔가 문화 컨텐츠를 기획한다든지 이런 것도 비보이라는 춤을 즐기다가 뭔가 더 많은 사람들하고 그 춤을 즐기고 싶어서 기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기획이라는 거 관심이 생겨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보이라는 춤이 저한테 뭐 전문적으로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고 그걸 통해서 막 이제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냥 진짜 제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라서 지금도 계속 취미로 춤을 추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즐기고 싶어서 비보이는 저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비보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지금 여행사 하시는데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하신다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군요, 대표님한테. 네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고향. 네. 고향이 포항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가요, 고향이? 누구나 고향은 있는 거니까 자기의 고향은 있는 거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대학 가기 직전까지는 포항에 살다가 이제 완전히 외지로 가서 이제 포항에 돌아오지 않겠지 이런 생각으로 살다가 다시 포항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의미가 많이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제 학생일 때는 이제 학교 다니고 집에 와서 놀고 학교 다니고 집에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서만 계속 이제 맴돌고 이제 좀 멀리 좀 야 놀러 가자 그럼 버스 타고 이제 실개천 이제 좀 거닐고 영화도 보고 들어오고 시내. 그게 네. 소위 말하는 시내에 놀러 갔다 온 그런 느낌이어서 막 포항 어디 바다를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오고 막 그 정도로 많이 다니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에 다시 내려와 보니까 바람 한번 쐬러 바다를 선택을 할 때 갈 수 있는 바다도 너무 다양하고
뭐 당장 옆에 사람들이 정말 수학여행이나 정말 날 잡고 오는 경주도 바로 옆에 있고 맞습니다. 막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업을 하면서 여행도 일상적으로 많이 다니지만 포항만큼 이렇게 좀 이런 걸 자유롭게 좀 즐길 수 있는 데가 흔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좀 새롭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포항이라는 동네가 그냥 단순히 이제 성장하고 어릴 때 추억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사업을 하는 장소가 됐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족을 꾸리고 아이도 태어나고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진짜 고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좀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어른이 되면서 고향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네네. 새롭게 더 애정이 싹트고 네. 그렇게 됐군요.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all the things that we shared and the promise we made. Just 고향이 포항이고 근데 또 한동안은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사실 이 포항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남다르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여행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포항이라는 도시가 관광 도시로서 여행지로서 좀 매력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가 처음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진짜 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희가 포항에 정착을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포항이라는 지역이 워낙 기존의 철강 산업 이미지가 강하고 대부분의 이제 지역 이제 도시 브랜딩이 대부분 이제 철강 쪽으로 그렇죠.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자연 환경이 예쁜 곳이 많은지 잘 모르세요. 특히 이제 시내권 이미지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구룡포나 이제 칠포, 월포 쪽만 나가도 완전 다른 지역이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포항에 내려왔을 때 이제 구룡포를 가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질 정도로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제 관광 자원들이 아직 가능성이 있는 데가 많다라고 많이 느꼈고 실제로 그게 증명이 된 게 이제 동백꽃 필 무렵 그리고 갯말차차차라는 드라마들이 흥행을 하면서 이제 거기 나왔던 배경으로 나왔던 이제 포항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피드백도 많이 나왔었고 근데 그게 뭐 자연 환경이나 그런 현장은 그분들이 돈 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포항이 가지고 있던 건데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져서 사람들이 놀러 오기 시작한 거고 그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포항이 아직은 더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알려지고 더 멋있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문이 날 만한 곳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포항은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리의 기대치만큼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저는 조금 읽었는데 그렇다면 포항의 관광 산업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그 잠재력을 더 꽃피울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포항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오히려 확인한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불빛 축제나 이런 호미곶 해맞이 축제 등 이렇게 큰 축제가 아니면은 사람을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있나? 라는 이제 뭔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런 축제들이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주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온라인상에서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에 맞는 관광 상품을 고민하고 그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을 유치하거나 이제 그 상품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알리는 데 힘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택시 투어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1박 2일의 여행 코스를 추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2박 3일을 계획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여행 코스를 추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할게 보면 별로 없죠. 할 게 연속적으로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무래도 바다가 대부분의 이제 관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양성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뭐 갯마을 차차차 촬영지를 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생긴다든지 뭐 이가리다 전망대 그리고 뭐 곤륜산이나 이제 동백꽃 필무렵 촬영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그와 더불어 원래 있던 기존의 유명 관광지들까지 가세를 하니 충분히 2박 3일을 있어도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충분한 그런 지역이 돼 가고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계속 맞물려서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많다. 요거를 네네. 좀 잘 꿰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사실 포항에 이제 외지인 제 친구들도 그렇고 포항이라고 하면은 좀 텃세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강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강한 남성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 이미지인데 제가 막상 여기서 살아보니까 굉장히 마음 따뜻하시고 도와주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소통도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막 사업도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좀 따스운 도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대 해수욕장을 벗어나면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웅장한 그런 자연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청정 자연 관광 도시 포항 그리고 해양 관광 도시 포항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또 저희 스스로도 그걸 즐기면서 좀 재밌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시대를 진짜 처음부터 여행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걸 다 겪고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앞으로 펼쳐질 관광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의 관광 산업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보는 여행 컨텐츠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여행 컨텐츠를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들도 되게 상향 평준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어떤 그런 원래 같으면 여행을 그냥 가면 가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전보다 훨씬 까다롭게 여행을 준비하거나 그 여행 한 번에 있어서 되게 많은 무게를 싣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힘든 상황에도 여행을 정말 가서 재밌게 즐기자고 갔는데 만족도가 떨어진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진짜 피드백도 정말 강하게 안 좋게 올 수 있는 거고 너무 좋았다? 그러면 또 더 좋게 표현될 수 있는 거라서 앞으로는 그런 여행 시장에서 정말 많은 고민 그리고 그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여기만 가야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게 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생기고 또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워낙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잘 만들어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또 계획 중인 기획 같은 거 있나요? 올해를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 하나 있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더 여행을 즐기시기에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 그거를 이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비대면 형식으로 앱만 가지고 여행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여행 상품인데 자세히 보고 이제 천천히 즐겨야 되다 보니까 그 여행 방식을 좀 더 안내해 줄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들어간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또 한 번 또 이슈가 엄청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표님 음악 좋아하시죠? 네. 네, 춤도 추시고 하시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외국 노래예요. 일단 거의 비트 위주로 나오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무대에 올랐을 때 썼던 퍼포먼스 음악이어가지고 그 음악이 이제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어서 예, 그게 이제 영어로 긴 음악 제목이다 보니까 자세히 네.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그건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희 이야기 끝나고 나서 그 음악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노래 선곡을 해주신 거 보니까 그 어린 시절의 그 열정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우리 포항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진짜 큰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발하신다는 그
앱, 네, 그 기획도 저희가 응원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f I know the ledge. Corners trifling, shorties here. I get cocked, living 40s a beer. Here's a sip for the crew that's deceased. If I get revenge, then they rest in peace. Somebody gotta suffer, I just might spare one and give a brother a fair one. Stay alert.